이제야 다 보여. 피가 달아오르는데요. 심장은 꺼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은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숨고 싶었겠지만 강재인은 도망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위암이라는 말 앞에서도 담담했었는데요. 지호가 내 아이가 아니래라는 진실 앞에서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통증이 밀려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지난 세월에 대한 허무였습니다. 황기찬에게 지호는 남은 생의 이유였고 자신이 그려왔던 정상의 의미였거든요.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호가 남긴 동그란 글씨 아빠 아프지 마요라는 낙서 한 장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눈물은 체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황기찬은 파일을 모았습니다. 차명 계좌 목록, 비자금 흐름, 중복 계약 지시 문자, 뒷거래 정황이 적힌 수첩까지 봉투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으로 보내달라고 비서에게 담담히 말했는데요. 그 봉투에는 짧은 친필 메모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강재인, 넌 끝까지 나를 사람 취급했어.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최소한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강세리는 다른 길을 골랐습니다. 강세리는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고 보석함과 현금을 챙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끝은 절대 아니야. 다시 시작하려면 살아남아야지. 강세리는 궁지에 몰릴수록 생존 본능이 날카로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날카로움이 더 큰 파국을 부르는지도 모른다는 걸 애써 모른 척했을 뿐이었고요. 최자영은 거실에서 손을 떨고 있었고 강규철은 말없이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사이에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눌려 있었는데요. 강재인은 부모 앞에서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빼앗긴 건 다 되돌릴 거예요. 최자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엉켜 있었거든요. 강승우는 뒤에서 컴퓨터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부 서버에서 긁어 모은 흔적들, 회계 보고서의 빈칸, 발신자 없는 결제 승인. 강승우의 손가락 끝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누나, 증거는 말보다 솔직해. 한편 김도윤은 흰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김도희의 미소는 분명했는데요. 그 미소가 사라진 이유를 그는 똑바로 말해야만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기로, 숨지 않기로 마음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김도윤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임시 이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들끓었습니다. 강미라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용 초과, 오너 리스크, 시스템 파손, 인력 이탈, 리스크 노출 그래프를 차례로 펼치며 말했는데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단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이사는 눈을 피했고 일부는 의자에 등을 붙인 채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총대를 맬 용기가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이유를 장황하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임서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짧은 한 줄 뒤로 진단서가 덧붙었고 그 밑에 덧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 그 순간 이사회장 공기는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권력이라는 무게가 빠져나가면 방이 이렇게나 넓어지는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재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고 믿지 않았거든요. 시작할게요. 강재인은 승인을 받자마자 증거 목록을 올렸습니다. 수치, 시간, 발신자, 수신자, 파일명, 수정 이력. 강승우가 옆에서 화면 전환을 도왔고 강미라는 뒤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 구석에서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중계약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 제 동생 김도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생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순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설마라고 입모양만 만들었습니다. 김도윤은 숨을 골라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기찬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억지로 삼키던 모든 감정이 튀어나온 듯한 웃음이었는데요. 우스워서가 아니라 포기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울음과 비웃음 사이 어딘가에 걸린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웃음에 더 화가 났고 누군가는 그 웃음이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강재인은 미동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로 가려질 진실은 없어요. 그 시각 강세리는 호텔방 서랍을 털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잘라내겠다는 듯 가위를 들고 사진을 잘라내다가 말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거울 속 강세리의 얼굴에는 초조와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 강세리는 늘 그렇게 자신을 설득해왔습니다. 열등감은 노력으로 가장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도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저녁 무렵 황기찬은 병실 창가에 앉아 지호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건 없이 한 번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빠 아프지 말아요. 나 나중에 약 만들어줄래요. 그 한마디가 황기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 미움이 아니라 걱정을 먼저 건네는 아이. 황기찬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떠난 뒤 황기찬은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혈연이냐 아니냐는 묻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으로 남겨두겠다. 어린 글씨체처럼 단순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문장 안에 평생 못했던 책임과 사랑이 비집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첫 번째 심리적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사회장 스크린에 김도희의 음성이 흘렀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저는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요. 이어지는 목소리는 아프게 낮았습니다. 지시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으로 새면 다 끝장이야.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몇몇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재인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김도윤은 주먹을 쥔 손을 풀었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고 누군가의 가벼운 기침소리마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둘째 정점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강세리가 지호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강재인은 혈색이 사라진 얼굴로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지호가 안 보여요. 김도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강승우는 위치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고 강규철은 집 문을 열고 대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최자영은 팔을 끌어안고 기도하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사해야 한다. 그 시간 강세리는 낡은 모텔 침대 끝에 앉아 지호의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요. 말과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엄마랑 우리 둘이 살자.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지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 끄덕임 뒤에 숨은 두려움은 너무 어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강세리는 잠깐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 사이로 강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야.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강재인에게 달려들었고 그제야 강세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다들 내 탓이래. 근데 나만 미친 건 아니잖아. 강세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문장은 변명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자책처럼 들렸습니다. 셋째 정점은 다음날 아침에 폭발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자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승우는 노트북을 메인 화면에 연결했고 강미라는 의사 진행 순서를 박자처럼 탁탁 맞췄습니다. 김도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가족으로 그리고 의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들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생 김도희는 내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플래시가 터졌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렸습니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눈빛은 붉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 즈음 강세리는 지하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끌고 있었습니다. 출구 앞에 검은 차가 가로막히자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지시인지 묻는 말에도 돌아온 건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윗선입니다. 그 말은 강세리의 등골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최후의 악이 아니었다는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그림자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더 휘청이기 마련이니까요. 강세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선이 있었다는 걸요. 그 시선은 이용하고 버리는 데에 익숙한 손길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주총장에서는 마지막 증거가 탁자에 올랐습니다. CCTV 영상, 내부 메일 계좌 거래표. 강재인은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놀랍도록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자포자기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방어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말의 품격입니다. 그럼에도 강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로 결정돼요. 경찰의 출석 요구는 짧았습니다. 수갑 소리가 가볍게 울렸고 기자들의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그 말에는 패배도 회피도 염치도 섞여 있었습니다. 꼭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병실에서 지호를 안아주던 그 표정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그 밤 강재인은 부모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자영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놓았습니다. 너 괜찮니?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번졌습니다. 괜찮아지려고요. 아직 덜 끝났어요. 강규철은 헛기침을 하고 물컵을 밀어주었습니다. 말 대신 건네는 마음이었습니다. 강승우는 메신저 창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아있는 공모 흔적의 말끝,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로그, 외부 아카이브 링크. 누나, 이것만 붙이면 완성. 강미라는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절차대로. 감정은 잠깐 내려놔. 김도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도희야, 여기까지 왔다.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복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납득 가능한 정의를 찾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김도윤은 다음날 검찰에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김도희가 보내려 했던 내부 보고 초안, 수정 이력을 비교한 문건, 그리고 동선 기록. 진실에는 빈칸이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첫 공판 준비가 시작될 무렵 네 번째 정점이 다가왔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의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웠습니다. 오래된 상처처럼 굵은 주름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지킨 게 뭐였지? 노숙자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배운 생존의 기술이 손에 쥐어진 채로 떨렸습니다. 아들의 죄와 자신의 욕망, 며느리의 야망과 집착. 그 모든 게 섞여버린 집이라는 공간. 노숙자는 이해했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집이 있었지만 그 집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요. 노숙자가 첫 진술을 예고했다는 소문이 돌자 강세리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수많은 감시가 자신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이, 거대한 위의 손길이 자신을 끌어내릴 거라는 예감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이듬날 새벽 지호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색 옷을 입은 사람이 셋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집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강재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맞죠? 강재인은 숨을 고르고 웃었습니다. 응, 우리 집 맞지. 그 대답에는 다짐이 들어있었고 그 다짐은 복수로만 끝나지 않는 삶의 약속이었습니다. 강재인이 지키려는 건 사람과 의미였지 체면과 소유가 아니었거든요. 97회 예고. 강재인은 말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 말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 복구의 선언입니다. 빼앗긴 자리, 훼손된 이름, 누명을 쓴 어머니, 무너진 회사의 윤리. 그 모든 걸 되돌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며 고단하겠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황기찬은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욕망의 안개가 걷히면 뒤늦게나마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야 보인다. 그는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뒤늦은 깨달음은 면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김도윤은 단상에 서서 마지막 고리를 연결하려 할 겁니다. 김도희가 남긴 흔적은 죽음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졌습니다. 김도윤은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의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시작한 조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회의장의 공기를 뒤흔들 겁니다. 강세리는 여전히 도망칠 구멍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출구마다 그림자가 먼저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세리의 문제는 죄의 무게보다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면죄부로 바꾸려는 습관이 그녀를 끝까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고요. 97회에서는 강세리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과 마주하는 순간이 포착될 듯합니다. 나를 잡는 손은 누구야? 그 질문이 곧 다음 반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겠죠. 위에 있는 누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후가 있다는 암시가 남아있으니까요. 그 이름은 조금 더 아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이유가 생기니까요. 강미라는 법과 절차로 밀어붙일 겁니다. 감정의 파도를 뒤로 미루고 항목과 조항으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강승우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덧붙이며 언론 공개 시점과 수사 협조 일정을 조율할 겁니다. 강규철과 최자영은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그 식탁 위에 사람의 체온을 올려놓을 겁니다. 드라마가 말하는 집의 의미는 결국 이 자리로 모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재인과 김도윤의 마음은 급하게 다치지 않을 겁니다. 서로를 붙잡는 방법이 사랑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걸 이 두 사람은 잘 압니다. 지호의 숙제를 봐주고 최자영의 병원 검진을 챙기고 강규철의 눈치 없는 농담에 웃어주면서 그들은 서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로맨스 대신 잿더미 위에 벽돌을 다시 쌓듯이요. 때로는 그 방식이 더 오래갑니다. 결국 97회는 세 개의 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첫째, 회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절차. 둘째, 가족의 이름을 다시 붙이는 과정. 셋째, 죽은 이가 남긴 진실을 세상 위로 끌어올리는 의식. 세 줄을 묶는 손은 강재인이고 그 끈을 당겨주는 손은 김도윤이며 끊어진 끈 대신 새로운 매듭을 묶어주는 손은 강승우와 강미란입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황기찬은 사람으로 마감하려 애를 쓸 것이고 강세리는 인간이라는 단어의 바깥으로 더 밀려날 겁니다. 한 가지 아직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강세리를 막아선 윗선의 정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국에서 집단의 부패를 도려내는 이야기로 한 단계 더 넓어질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들춰보지 않겠습니다. 시청자가 다음 주를 기다리게 하는 건 바로 그 빈칸의 존재니까요. 지금 강재인은 지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말의 끝마다 괜찮습니다를 붙이지만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도 강재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그리고 화면 앞에 우리에게도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끝내 지키려는 집은 벽과 지붕을 넘어 사람과 약속과 진심으로 지은 집이니까요. 다음 회차가 열리면 황기찬의 마지막 선택이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강세리의 첫 진술이 어디를 향할지도 드러날 테고요. 김도윤이 꺼내든 최종 보고서는 앞으로의 법적 싸움의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 한가운데서 강재인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천천히라도 끝까지.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분노가 아니라 끝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라서 더 강합니다. 그러니 이번엔 우리가 기다릴 차례입니다. 빼앗긴 것들을 이름대로 되돌리고 무너진 관계를 사람답게 수선하는 일은 반드시 시간과 용기를 먹고 자라거든요. 강재인, 김도윤, 최자영, 강규철, 강승우, 강미란, 그리고 지호. 이들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표정으로 조금 덜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를 불러줄 수 있을 때까지요.